시간이 흐르면서 발전을 거듭한 학문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 인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의학, 요즘엔 거의 못 낫게 하는 병이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현재와 같이 의학이 발달되기 이전,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병에서 낫기 위해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그 중에서는 지금 보면 경악을 금치 못하는 치료법도 있는데요. 과연 어떤 방법들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 뜨겁게 달군 쇳덩이. 의학의 시조라 불리고 있는 히포크라테스의 저서에는 뜨겁게 달군 쇳덩이를 이용해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치질 환자의 환부에 뜨겁게 달군 쇳덩이를 지지는 것인데요. 주로 환부를 칼로 도려내고 도려낸 부분을 지졌다 합니다. 아마 너무 아파 쇼크로 죽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 방법입니다. 이 외에 특이한 치질 치료 방법으로 하나가 더 있는데, 중국의 고서 장자에 보면 치질과 관련된 기록이 있습니다. 주나라의 왕이 치질에 걸려 명의를 불러 치료하라 했더니 명의왈, 환부를 칼로 도려내고 혀로 핥아 독을 빼면 됩니다 라고 했다 합니다. 혀로 핥아 치질의 독을 빼낸 의원에게 상으로 수레 5대를 하사했다 하니 정말이지 상처뿐인 영광이었겠네요. 두 번째, 죽은 쥐를 으깬 연고. 고대 이집트에서 사용한 이 방법은 바로 치통이 심할 때 사용하던 방법 중 하나인데요. 죽은 쥐를 잘게 으깨고 다른 재료와 혼합한 뒤 아픈 부위에 발랐다고 합니다. 병균이 잔뜩 있는 죽은 쥐의 시체를 발랐다고 하니 치통이 더 심해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고대인들은 치통이 악령이 깃들어 아픈 것이라고 생각해 주술을 이용해 치료를 하기도 했다 합니다. 세 번째, 소변. 소변을 이용해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은 우리나라에서도 간혹가다 보이는 치료법 중 하나입니다. 상처 부위나 염증 부위에 소변을 발라서 치료를 하거나 혹은 마심으로 해서 질병을 낫게 한다는 방법인데요. 흔히 요료법이라 불리며 일어난 후 첫 소변을 받아 주스나 물에 타 마시거나 혹은 피부에 발라 마사지를 한다고 합니다. 요료법은 건강해질수록 소변의 냄새가 덜 난다고 해서 바르거나 마실 때마다 본인의 건강 정도를 판별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미국 로욜라 대학 린다 박사는 방광에 박테리아가 살고 있다고 주장하며 요료법의 위험함에 대해 경고한 적이 있는 만큼 현재도 사용한다 해서 절대 맹신해선 안 될 치료법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인도에서는 소를 신성시하는 종교적 믿음이 있는데요. 신성한 소에서 나온 오줌은 사람의 병을 낫게 한다는 속설을 믿어 소의 소변을 받아 복용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네요. 네 번째, 박쥐의 피.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유독 눈 건강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이유는 뜨거운 직사광선과 시도 때도 없이 부는 모래바람 때문이었는데요. 이 두 가지 요인이 눈 건강에 악영향을 미쳐서 눈병이나 시력을 점점 잃어가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자연스레 눈 건강에 관심이 많아진 이집트 사람들은 어느 날 박쥐가 밤에도 잘 날아다니는 것을 보고 박쥐가 눈이 매우 좋은 게 아닐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선 박쥐를 잡아 피를 뽑고 그것을 눈에 흘려보냈다 하는데요. 코로나의 원인일 만큼 모든 바이러스의 집합체인 박쥐의 피를 뽑아서 눈에 흘려보냈다니 과연 눈이 치료가 됐던 것이 맞을지 의문이 드는 치료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무미야. 중세 유럽의 집집마다 상비하고 있던 무미야라는 약이 있었습니다. 뼈가 부러졌을 때 바르고 정신을 잃었던 사람에게 먹이면 벌떡 일어나며 심지어는 최고의 정력제라고 불렸던 신비의 약입니다. 사람들이 이 약을 얼마나 신뢰했는지 만병통치약으로 여길 만큼 여기저기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무미야의 주 성분은 이집트에서 채취되는 몰약이라는 귀한 약재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몰약은 이집트에서는 유명한 약재로 미이라를 감싸는 붕대를 썩지 않게 하기 위해 약 처리를 할 때도 사용하는 재료였습니다. 여하튼 무미야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가격이 높아지는 데 비해 공급 물량은 턱없이 부족한 현상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중세 유럽 사람들은 무미야의 약효를 맹신하게 되고 더 효과가 좋고 강한 무미야를 원했습니다. 이런 욕망은 점점 커져 미이라에 감겨져 있던 붕대를 푸는 것을 시작으로 마지막에는 미이라를 갈아서 무미야를 만들었습니다. 이때 수요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미이라를 대량으로 수입하고도 수가 부족하자 불황자나 병에 걸려 죽은 사람들의 시신 또한 미이라라며 속여 팔았다고 합니다.
무미야의 약효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때문에 의사들은 무미야의 부작용이나 약효가 없다는 것을 열심히 알렸는데요. 하지만 16세기부터 18세기 의학이 더 발달하기 전까지 중세의 유럽 사람들은 무미야를 만병통치약으로 계속 이용했다고 합니다. 의학이 발달되기 이전의 치료법들은 지금으로선 다소 납득이 가지 않는 방법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에 그 장소에 살았더라면 저 또한 영상 속의 치료법을 맹신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